네, 대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오늘 금요일장 이제 한 주 또 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번 주 시장은 좀 변동성이 좀 있었던 시장이었죠. 주 초반에 좀 많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나마 지금 잭슨홀을 앞두고 시장이 어느 정도는 좀 되돌림이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움직임은 사실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에서 이제 파월의 이 멘트를 보고 시장에서 분명히 0.5%를 인상할 거냐, 0.75%를 인상할 거냐, 거기에 대한 이제 전망이 나올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좀 크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 좀 관망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한 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화면에 보면 ST팜 지금 기업 IR 자료를 제가 띄워놓고 있는데 오늘 ST팜이 IR이 있어요. 이게 온라인 IR이라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IR 협의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오후 4시부터 진행을 하니까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은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면 꼭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ST팜 홈페이지에 IR 자료, 오늘 IR 자료는 미리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미리 프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들으실 거지만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듣고요. 대충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만 좀 파악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핵산 치료제, 그러니까 올리고 핵산 치료제로 원료를 사용하는 치료제 군들이 상당히 많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siRNA, 그다음 마이크로 RNA도 전부 다 올리고 핵산 치료제를 그러니까 원료로 사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ST팜은 이제 mRNA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한 게 siRNA, 그다음에 마이크로 RNA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변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이제 글로벌 신약 개발들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원료가 ST팜에서 만드는 올리고 핵산 치료제를 이제 기반으로 신약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요층이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일라일람 같은 경우에는 siRNA로 임상 성공률이 62.5%에 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62.5%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 신약 기존의 그러니까 mRNA 기반이 아니라 일반 우리 기존 신약 개발을 할 때 성공률이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15%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62%면 상당히 높은 성공률을 달성한다. 그래서 임상을 했을 경우에 이게 상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기존의 신약들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수요 예측에서 상업화 시 연간 약 12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T팜도 지금 4차 증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4차 증설 1차, 2차, 3차, 4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4차까지 하게 되면 최대 한 7톤까지도 ST팜의 생산 능력이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임상 신약 개발에 들어간 회사들이 상업화에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하면 연간 한 12톤 정도의 올리고 핵산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올리고 핵산을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세 군데죠. 물론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mRNA 치료제 원료를 개발하겠다고 생산 설비를 지금 계속 만드는 과정에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들이 이제 레코드도 쌓고 GMP도 획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기존에 올리고 핵산을 만들고 있는 세계 업체에 지금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생산 능력을 보게 되면 이제 니코덴코사 같은 경우에는 생산 능력이 1.4톤 정도, 그리고 에즐런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즐런트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1톤인데 이들도 증설을 하고 있어요. ST팜처럼 증설을 해가지고 증설이 완료될 경우에 에즐런트의 생산 능력은 3톤 가량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ST팜이 2025년까지죠. 2025년 이후에 최종적으로 생산 능력이 한 7톤 가까이 생산 능력이 이제 커진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중요한 건 이 세 개 회사의 물량을 다 합쳐도 결국에는 상업화 물량이 나오게 되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공급 과잉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눈에 좀 들어온 부분이었고요. 지금 mRNA 기반의 신약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의 현황을 이렇게 쭉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 JNJ3989라는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2상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B형 간염 표면 항원이 90% 이상 감소하는 걸 확인했다. 392일간 지속된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했다라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임상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신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GSK에서 만성기형 간염 이것도 마찬가지 30% 환자가 HBV DNA가 미검출됐다. 연말까지 후속 결과 공개 예정에 있다. 임상 이상 B상 중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혈압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임상 1상 결과 단일 투여만으로도 고혈압 관여 유전자 95%가 감소되는 걸 확인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 중에 있고 임상 2B상 결과 CVD 유발인자 98%가 감소됐다. 그래서 LP 타겟 유일한 약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상업화가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신약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임상 3상에 있는 신약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브리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임상 3상이나 임상 2상 후기 그러니까 이제 곧 상업화가 예정돼 있는 그런 신약들에 대한 브리핑도 아마 에스팜에서 일괄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만큼 지금 현재 대량 상업화 물량이 이제 임박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에스팜이 지금 증서 물량이 끝나서 공장을 돌리게 되면 이제 물량을 더 많이 생산을 해내겠죠. 이 생산 물량들도 결국에는 상업화가 계속 하나씩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백 기간 없이 계속해서 팔려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출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제 보게 되면요. 캐핑 기술에 대해서 스마트 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RNA 기반의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 이 원액을 보호하고 감싸는 캐핑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표적 장기, 그러니까 원하는 장기에 운반해주는 LNP 기술이란 것도 필수적으로 들어가고요. 때문에 이 원액만 잘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히려 원액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이제 보호해주는 캐핑 기술과 그리고 이걸 전달해주는 원하는 장기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전달해주는 LNP 기술 이게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 그 캐핑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 에스티팜의 캐핑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숫자로 도표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보게 되면 자, LNP에 관련돼서도 나오는데요. 이 LNP에 관련돼서도 어차피 이 LNP와 캐핑 기술을 에스티팜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런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는 확인이 우리 오늘 I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올리고 헥산을 파는 거잖아요. 에스티팜이 고객사에 올리고 헥산을 이제 납품을 하는 건데 이들이 이제 상업화에 나갔을 경우에 정작 필요한 거는 지금 캐핑과 LNP도 같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캐핑과 LNP를 또다시 다른 회사에 사올라 그러면 지금 현재 몸값이 워낙에 높아졌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번거로움도 있죠. 근데 차라리 에스티팜이 캐핑과 LNP에 대해서 믿을 만한 어떤 이제 레코드만 좀 가지게 된다면 그 레코드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백신 개발하는 그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성공적으로만 완료가 되면 일단 캐핑 기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레코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료만 사가는 게 아니라 캐핑과 LNP까지 올인원으로 한 번에 다 그러니까 CDMO 방식으로 모든 걸 에스티팜에 맡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올리고 헥신에 관련된 매출액만 미리 계산해 볼 게 아니라 이 LNP나 캐핑에 대한 매출액까지도 계산을 해보면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실적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25년 이후에는 매출액 1조는 충분히 가능하다.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캐핑이랑 LNP가 많이 활성화돼서 그때 가서 매출액이 정말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1조가 아니라 2조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당연히 그에 맞게끔 20조나 30조까지 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이런 논리로 에스티팜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들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LNP나 캐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까지 올라왔는지 그 부분을 이번 IR 때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지금 현재 신약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 STP-0404 이거는 이제 에이즈 치료제죠. 이거 관련된 거하고 STP-2104 지금 현재 백신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중간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도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뭐 IR은 이제 꼭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다시 SPM에 대한 많은 토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밤에도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죠. 바로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힌트를 줄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잭슨홀 회의 파월 입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리 인상 의지를 강조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전에 시장이 급락 났을 때는 분명히 이제 유럽도 그렇고 모든 여건상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우세를 했다가 다시 지금 현재 0.5%만 인상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잭슨홀에 나오는 파월 의장이요 0.5%로 올릴지 0.75%로 올릴지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힌트를 안 주려고 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FOMC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좀 남아 있어서 아마 그때쯤까지 나오는 지표는 계속해서 확인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유가라던가 천연가스라던가 뭐 원자재 가격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지표도 나오는 거, 그다음 고용도 보고 PCE도 보고 이런 거 이제 다 보고 나서 그리고 0.5%로 올릴지 0.75%로 올릴지는요. 실제로 FOMC 회의 한 2, 3일 전에 결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때문에 아직 파월도 정확히 나는 얼마를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잭슨홀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파월도 뭔가 힌트를 주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파월의 멘트에서 뭔가를 계속 해석하고 뭔가를 유출을 할 거예요. 미국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모두 참고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조금 우려스러운 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 글씨가 전혀 알아먹을 수 없는 글씨죠. 그래서 이 내용에 그 한국말로 코멘트 된 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현지 시간 오늘 오후 3시 긴급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시간으로는 밤 9시, 오늘 밤 9시. 러시아 국가의회 두마 의장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고 미국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14일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행정부 건물에 발생했고 두마 의장이 건물을 떠난 7분 후에 포탄이 날아들었다. 포탄을 조사한 러시아는 미사일이 미국 걸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도네츠크 행정부 건물에 대한 공격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러시아 관리들은 이번에 발표된 성명은 매우 강력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발표된 메시지는 유엔 및 모든 국제의회 조직에 전달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리스키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푸틴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밤 9시라니까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다.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주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유럽장이나 미국장 어떻게 이제 마감했는지를 보면 대충 이제 뭐 잭슨홀이든 아니면 지금 이 러시아 의회 연설이든 이 부분들에 대한 시장 반응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약간 긴장되는 금요일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 잘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장이 좀 주 후반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어느 일정 부분은 현금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좀 관망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뭐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음 주부터 또 여러분들 좀 즐겁게 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되기를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또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바이.